식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마늘은 음식의 맛을 높여주고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등 건강에 좋은 영양분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향상시켜 심장병의 위험을 낮추며 알츠하이머와 치매의 위험을 낮춰주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식물성 식품 중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품으로 마늘을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효능을 가진 마늘을 과하게 섭취하거나 스스로의 체질이나 몸 상태를 모르고 섭취했을 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마늘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질 개선과 건강을 위해 하루에 마늘 한 쪽씩 먹는 습관을 기르면 건강 상태를 증진시키지만 이런 분들은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염 환자인데요.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위염 등을 앓는 사람은 생마늘이나 마늘즙은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 알리신 성분 때문인데요. 항염증성을 가지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알리신의 알싸한 맛이 위에서도 느껴지거나 이상하게 타는 듯한 느낌을 준다면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해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마늘즙은 생마늘보다 알리신 성분 함량이 높아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알리신 성분은 열을 가하면 많이 줄어드는데 열을 가하게 되면 알리신, 수용성 비타민 B, C 등이 감소하지만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는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양인입니다. 소양인 체질은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인데 마늘을 많이 먹을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으며 특히 평소에 속이 쓰린 소양인 체질인 사람은 과다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냉한 사람의 마늘 섭취량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용성 성분이 많아 대부분의 성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므로 일반인들은 먹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질병은 아니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수시로 발생하는 복통과 설사 등으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보통은 배변 후 증상이 완화되는 느낌이지만 전신 피로와 두통, 불면증, 어깨 결림, 명치에 타는 듯한 느낌, 무력감 등이 장기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다량의 프룩탄이라는 식이섬유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프룩탄은 장내 유산균의 활성화를 돕는 유익한 수용성 식이섬유이지만 대장이 예민하거나 민감한 분들에게는 장에 가스가 많이 차서 방귀 냄새가 독해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을 복용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 가는 약물의 대사를 담당하는 효소가 있는데 마늘이 이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혈액 중 약물의 농도가 달라지는데 이 때문에 약물의 부작용 위험이 커지고 약물 농도가 낮아지면 약효를 떨어뜨립니다. 마늘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이 피임약이나 결핵약, 면역 억제제 등을 먹을 경우 약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알리신은 아스피린과 같은 방식으로 혈액이 뭉치거나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는 항혈전 작용을 하는데 혈액 응고제 약물을 복용할 경우에도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술을 2, 3주 정도 남겨둔 환자분들은 일주일 전에는 마늘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늘 알레르기 있는 분들입니다. 흔한 알레르기는 아니지만 복숭아나 땅콩처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부 발진이나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있거나 심하면 아나팔락시스 같은 쇼크를 동반하는 중증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게 되어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토피가 있는 경우입니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서울 알레르기 클리닉의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마늘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한 결과 28%에게서 생마늘 알레르기가 13.3%에게서 익힌 마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고 생마늘, 익힌 마늘에서 모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환자는 11.3%로 관찰됐습니다. 마늘 알레르기가 아토피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토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아토피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늘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노화성 뇌질환에 좋아 치매 같은 지병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마늘의 효능을 더 높여주는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마늘과 궁합이 좋은 식품 첫 번째는 고사리입니다. 마늘과 고사리는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데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영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고 고사리에는 비타민 B1이 풍부합니다. 또한 고사리의 비릿한 향을 마늘이 제거해주기 때문에 고사리를 볶을 때 마늘을 양념의 재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선입니다. 생선과 마늘도 좋은 음식 조합 중 하나입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억제하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는 돼지고기인데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이 우리 몸속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과 비타민 B1은 결합하면 피로회복과 기력 증진, 항암 효과에도 도움을 주고 고기를 익힐 때 타게 되면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마늘의 강력한 살균 효과가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몸속의 중금속을 배출하며 식중독균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마늘은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이 활성화되면서 폴리페놀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여 올리브유와 같은 오메가3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유입니다. 우유와 마늘의 조합은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 마늘의 매운맛과 향 때문에 드시기 불편한 분들은 마늘을 갈아서 우유에 넣어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먹는 조합은 이탈리아에서 감기에 걸렸을 때 사용되는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마늘과 우유를 섞어 마시게 되면 평소 입냄새가 있던 분들도 냄새의 50% 정도 제거될 정도로 입냄새 제거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생마늘도 좋지만 마늘은 효과적인 조리법이 있습니다. 마늘은 조리법에 따라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달라지는데요.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 활성도와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며 단맛이 더해져 먹기 쉬워집니다. 그러나 마늘 속 알리신이나 수용성 비타민 B, C 등은 생마늘을 먹을 때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심장 보호에는 황화수소가 풍부한 생마늘을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자르면 마늘 속 알린 성분이 단백질 효소인 알리나제와 결합해 알리신이 되며 이는 혈액순환을 통해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식샘을 자극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입니다. 마늘의 적정 1일 권장 섭취량은 한두 개 정도입니다. 적정 섭취량을 넘어서 먹는다고 큰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자주 과하게 섭취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나 대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섭취량만큼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